김민석 후보의 해명, 이건 정말 책임지는 사람의 태도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정청래 후보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 후보는 당시 회의에서 사회를 봤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책임은 여권이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고도 여당 대표를 맡겠다는 게 맞는 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한테 사과해. 레버리지 ETF 네가 통과시켰잖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 모순이다. 김민석 후보가 시행령에 최종 사인한 사람이다. 국무회의 주재도 했다. 금감원장은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미화는 정청래에게 레버리지 ETF 법안 통과시킨 사람이 정청래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시행령하고 법도 구분하지 못한다. 사과도 하지 않는다. ETF 사태 피해자들에게 위로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김민석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다. 이 화법이 나는 너무 싫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100번도 더 드렸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잖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다. 어쩌라고. 이 말투, 이 화법 너무 싫습니다. 30초 냈고요. 30초 졸라 좋아해요. 그러면서 책임은 여권이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정치적 공방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김민석이 이제 레버리지 ETF를 자기가 결정했다는 게 빼박 증거 보도들이 막 이제 나오고 파묘가 되고, 야 이거 김민석이 한 거잖아. 대통령 순방했을 때 김민석이 국무회의 주재했네.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이거를 거짓말로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자신이 사회를 봤다. 사회를 봤대요. 김민석이 반명이에요. 사회를 봐? 감사합니다, 철심장님. 무슨 가족 오락관 찍어? 자기는 사회를 본 것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순방 중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없어서 내가 사회를 본 것 뿐이야. 결국 난 책임이 없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참이야. PD가 시켜서 난 진행한 것 뿐이야. PD가 누구야? 이재명이야. 이 소리 아니냐고. 가족 오락관 허참.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비유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공감할 거라고. 우리 채널에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김민석은 자기가 불리해지면요 절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정말 B급, C급이 바글거려요. 정청래가 국무총리였다면 저렇게 말했을까요? 대통령으로 갈 화살을 자기가 다 맞았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졸속으로 레버리지 ETF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사회를 보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김민석은 나는 사회를 봤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군가 사회를 시킨 거 아니야. 이거 통과시켜? 대통령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말고는 없죠. 환율을 잡기 위해 꼼수를 선택해서 국민들 피눈물 나게 만든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예요. 자, 김민석은 어쨌든 자기가 결재를 했잖아. 그래놓고 책임은 여권이 같이 지자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논의한 적 있나요? 그 좋아하는 수기를 왜 이거는 안 했습니까? 김민석 보고 있잖아요. 이낙연은 진짜 순한 맛이야. 순한 맛. 질려 아주. 자, 여당 대표는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왜냐? 대통령이 주인공이잖아. 여당 대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대통령한테 힘이 실린단 말이죠. 그런데 김민석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요. 서로 좋죠. 서로 좋은데 지지율이 박살난다면 김민석은 책임을 대통령에게 바로 돌릴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레버리지 ETF도 자기가 결제해놓고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대신 총대를 매줄까요? 김민석이? 안 맬 겁니다. 자기 대선에 욕심이 있죠. 그랬으면 서울시장에 도전했어야 돼요. 여당 대표는요. 자기 대선 빌드업으로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김민석 당대표 이야기가 솔솔 나올 때 말이 안 되는데? 서울시장 가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가면 안정적으로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저는 김민석을 차기 대권 주자로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대표로 나온대.
여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과정으로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이 된 건 맞죠. 근데 야당 대표를 했어요. 야당 대표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제일 좋은 자리죠. 근데 여당 대표는 아니야. 이낙연 봐봐요. 김민석은, 이건 제 소설입니다.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꼬임에 넘어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출마 대통령이 막았다. 왜 이런 소설을 쓰냐? 김민석이 서울시장의 로망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도 있고.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해? 그리고 당대표를 출마해? 이거는 대통령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결국 대통령이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하지 말고 당대표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질보에서도 꾸준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 어딥니까? MBS에서도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가 53%였는데 약 4%가 떨어지면서 약 4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약 40%로 그 직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당대표가 정청래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선 패배의 책임이 정청래에 있고 이 지선 패배 때문에 그리고 당과 청의 갈등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친구들이 정치적인 사안을 잘 몰라. 관심도 없어.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 이런 친구들의 지지율이 20%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정청래가 대표여서 당대표라서 떨어진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는 약 80%가 부정평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가 약 40%에서 60% 사이, 이재명 대통령 때도 부정평가가 29%에서 56%인데 지금 부정평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평가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만 두고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을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출과 관련돼 가지고 정책을 바꾸면서 총 6억까지 주담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담대 6억이 다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 달려가 가지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줄을 서는 그런 풍기 현상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 실패했다, 잘못했다, 제가 이런 것까지 해석하기보다도 과연 이 신혼집 그리고 이제 집을 구매하려는 40대, 50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부에 대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주식으로 힘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오늘 참 다행히도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오늘 주식창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죽다 살아났네 라고 그나마 웃음 지었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지만 제가 하이닉스를 290만 원대 삼성을 29만 원대 샀거든요. 그래도 많이 올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가 약 10조 정도 손실을 받고 이에 반해 증권사는 약 900억 정도 레버리지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당대표에게 탓을 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레버리지와 관련해가지고 사의만 받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반도체 가격도 7배로 오르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서 공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서 지금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SK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 떨어질 리도 없고, 그리고 주식이 지금 계속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께서 어찌됐든 뭐 시행령에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 순방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원장 같은 경우는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된다. 근데 이 시행령은 서미아 의원이 법을 통과시켜서 뭐 저를 공격하던데, 시행령과 법도 구분 못하고 정청래 대표가 법을 통과시켰다고 공격을 해요. 그 사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께 진짜 솔직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멍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이걸 뭐 다 사과하라는 그런 뜻도 아닌데, 어쨌든 좀 이걸로 피멍을 든 분들한테는 위로를 하고 그런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용이 있습니까? 이미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번 그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드렸고요. 제가 경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총리에게 어떤 사안들이 대면 보고나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면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회의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안은 원래 대통령님께서 주재하는 회의인데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주재하게 돼서 서면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체 국정을 대통령님을 대리해서 통화하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난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네. 동시에 그런 책임은 여건이 함께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정치적인 이런 공방을 하는데 그것을 제기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선 그 정청래 후보가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 그 정부에서 한 거는 당에서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아니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가가지고 그냥 사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수기의 역할로서 그냥 레버리지 통과시킨 겁니다. 제 탓이 아니고요. 저기 이재명 탓입니다. 저는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사과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제가 정보 취합이 약간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후보가 레버리지와 관련해가지고 본인 탓이다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손. 김민석 후보가 레버리지 사과한 거 들은 적 있다. 손. 저는 못 들었어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선 레버리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정부에서 잘못한 게 저는 거의 명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나온 겁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2배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가지고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2명일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면 김민석 총리냐. 저는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부를 위해서면 총리가 좀 총알바지를 해줘야 된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합당과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된 정확한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등등 확인해 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을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이름을 거론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대통령이 해외 갔어요.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사회만 본 거예요. 거수기로서 그냥 손 한번 들었을 뿐입니다. ETF 땅땅땅, ETF 이제 2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